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역연구소의 10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미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1년도 국내 경제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근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좀 핵심 내용만 해서 좀 길지 않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고, 제가 지난주 낸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 국내 경제 이슈,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 특히 미국과 유럽은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 우려가 되고 있고, 또한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원만치 못한 기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국 경제는 기저효과로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하강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한 7,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수그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존은 조금 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 환자가 경계태세를 1로 낮추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늘 녹화하는 오늘이 20년 11월 며칠이죠? 13일 현재도 200명 가까이 지금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 쟁점을 구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국내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산 넘어 산입니다. 위기 진행 이후에 재정의 경제 성장이 견인력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을 풀고 있고, 일부 그 SOV 사업에 대해서 기관 산업에 대해서 돈을 투여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 생산품에 대한 재고 소진이 아직 일부 산업업종을 제외하고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민 투자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대외 수출 경기가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한국판 뉴딜 얼마 전에 2개월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뉴딜 정책이 왜 뉴딜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조금 의심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을 계속 이름은 뉴딜 아닙니다만 뉴딜 형식의 그 정책들은 피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뉴딜이란 말을 새로이 붙여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물론 여기 경제연구원에서는 구원투수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실적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물가 역설입니다. 물가는 경기 침체에 의해서 대부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물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승이 돼야 돼야 되는데, 물가가 낮아짐으로써 디프레이션 현상,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동성 함정과 부채입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확대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계 등 실물 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쓸 때를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거나 뭐 저축된 상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그렇습니다만 없는 사람들은 진짜 허덕이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 보면은 남는 돈이 약간 있을 것으로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됨으로써 그러한 유동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하락된 그런 금융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0억 주고 살 걸 지금 13억이 돌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건 차치하고 예전에 10억만 돈이 있어도 전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했을 때 지금은 돈이 늘어났지만 13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기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빈익부, 부익부가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도 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씩 내고 없는 사람들은 뭐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끌고 가서 될 것이냐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양극화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라에서 걱정은 하고 뭐 임시 알바나 아니면 근로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제가 돌아가면서 기업이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만 그걸 인위적으로 뽑아라 뭐 뽑으면 뭘 메리트를 주겠다.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 사람을 뽑아도 뽑은 사람이 제대로 회사의 역할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을 기대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계속 뽑으라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비대면 수요 관련해서 수출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가전제품들,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세계 강세입니다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등이 어마어마하게 그 수출 효과를 보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지금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방콕의 사회 트렌드가 바뀌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2021년에도 계속 그 트렌드를 이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가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성장력 회복의 산 넘어 산.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앞에하고 연계돼 가지고 현상의 대책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국내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은 성장률이 상반기 마이너스 0.7%, 0.9%였다가 연간 0.8%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만 작년은 2%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8% 개념이 되나요?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서 물론 이게 분모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4.2%가 예상이 되고 있고 다행히 건설 투자는 계속 뭐 기간 산업에 정부에서 발주를 줌으로써 하는 것들이 일부 상반기에는 몰린 현상이 있고 하반기에는 조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플러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지금 다행인 게 일부 잘되는 업종의 그 소위 말해서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체 설비 투자를 그 플러스 요인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 내년 보면 올해 비해 가지고 올해 마이너스 0.8%로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4.2%에서 4%.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3%에서 1.9%.
설비 투자는 5.2%에서 5.9%로 해서 설비 투자는 계속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수출 증가율은 세계적인 그 경기 부진을 인해서 지금 계속 2018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2020년, 2019년도가 마이너스 10.4%, 2020년은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들이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 일부분들이 악영향을 나타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는 플러스 10.1%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0.7%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고 작년은 0.4%, 내년도는 1.2%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더 부진하면은 훨씬 더 낮게 소비자 물가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작년에 3.8%에서 올해 3.9%, 내년에 4.2를 거쳐서 3.2로 내려가면서 평균 3.7% 정도의 실업률을 나타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전망치 같고요. 이 정도도 어렵지 않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사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요약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전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는 상반기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상반기 지나면서 7, 8월 지나면서 지금 코로나가 안정세로 들어가고 지금은 2.5단계에서 2단계, 1.5, 1단계 갔다가 지금 1.5단계는 좀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금 100명 이하의 확진자 수가 지금 200명까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지금 100명 이하의 모임에 대해서 허가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찬반을 나타내는 경향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그건 그렇고 3분기 국내 경기는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상반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였다가 3분기는 1.9%로 플러스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거의 뭐 가전이나 아니면 반도체 영향이 많을 걸로 보고, 다행히 지금 자동차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주춤한 상태입니다. 2020년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1.3%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 순수출에서 경쟁성이 된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에서 0.3% 올라가고 전기 대비 3.8% 올라가서 지금 다행히 각 나라가 계획을 조금씩 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3분기는 경기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하락하던 경기지수, 동행지수, 선행지수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행지수는 5월달 기준에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그와 더불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지수도 마찬가지로 6, 7, 8, 9월달 가면서 조금씩 상승 회복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외 경기 여건을 보겠습니다. 세계 경기 및 교역에 대해서 반등이 전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가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는 개선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기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개념이죠. 선진국이 잘 되면 거기서 수요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서 수출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엉망이 됐기 때문에 개선 조짐을 참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경기를 개선 조짐으로 살짝 보인다고 했는데 신흥국 경기도 개선 조짐에 따라서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선진국들이 반등이 그렇게 좋은 수준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제일 지금 문제가 지금 뭐 그 신흥국들은 특히 아시아존 중심에서 아니면 뭐 유럽이나 남미 중심에서 신흥국들은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국가 소위 말해서 수익 기여에 관광 산업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 오를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지금 부진함으로써 선진국에 공급하는 부품들이나 원부자재들이 신흥국에서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진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도 아직 위축되는 쪽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국 경제 권역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가 여기서 몇 페이지더라 잠깐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8년도 3.5%를 보고 작년에 2.8%를 봤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선진국 쪽은 2.2에서 1.7%, 올해는 거의 뭐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신흥국에 대해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 5, 아세안 5개국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중국 6.8%를 위시해서 브라질 1.3%까지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작년이 그랬고 작년에는 실현 개도국에서 뭐 작게는 1.1%, 뭐 크게는 6.1%까지 나타냈습니다만 현재 1, 4분기 때 작년에 성장을 많이 했던 중국 위시에서 브라질도 조금은 성장했습니다만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 4분기 들어서 인도가 어마어마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갈수록 코로나가 확산된 국가에서는 경기가 지금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각국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금 편집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세계 경제는 이동 제한 완화 및 경제 주체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전망이 됩니다. 이것도 대봐야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일단 뭐 거의 아마 2.5단계, 3단계 정도를 발급을 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내년 2월까지 식당이나 기타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아니면 영업을 제한하는 현상들이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지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은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선진국 경기는 상품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세 지속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계속 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나버렸네요. 지금 저기 촬영하다가 우리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무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참 별난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신흥국 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 경기가 잘 돼야 같이 더불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진국의 산업 생산이 둔화되면은 반드시 신흥국도 따라서. 그리고 또 문제는 바이러스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 재고가 누적이 되고 또 이게 생산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또 납품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납품 단가들이 계속 낮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신흥국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그에 대한 투자 부진 현상도 같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교역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 에스티메이트입니다만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4% 정도. 선진국은 특히 높습니다. 마이너스 5.8%. 거기서 제일 지금 어렵게 나타나는 지역이 유로 지역으로서 마이너스 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5.3, 미국이 4.3입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이보다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흥 개도국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3%. 다행히 지금 중국이 10월 초인가요? 코로나19 끝났다고 내부 장치를 벌렸습니다만 최근에 또다시 창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마이너스 10.3% 발생이 됐고 브라질 마이너스 5.8, 러시아 마이너스 4.1, 아세안 5가 마이너스 3.4 해서 세계 교육 증가율이 마이너스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 경제영문에서 참 상당히 전망치를 밝게 만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문제는 앞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고 코로나가 유지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요즘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에 대한 부분을 백신으로서 코로나를 발병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그런 약이 발명되면은 그걸로 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불행한 소식은 내년까지 지금 화이자에서 13억 5천 개 정도의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진위 여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이 이렇게 한국이 제로라는 계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 지금 13억 5천 개 정도를 다 공급할 라인을 잡아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런 데 대해서는 왜 계약을 담은 몇 천만 개라도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아마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원만한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경유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1,050원에서 1,12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초에 정부에서 작년인가요? 올 초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100원 정도 내려서 기름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해서 지금 예전에 높을 때 한 1,000원, 480원, 1,500 정도 갔으니까 현재 기름값이 한 40% 싸졌다고 보셔야 돼요. 35%, 40%. 그렇다면 기름값이 그만큼 적게 든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차 한 대에 채울 수 있는 기름량이 같은 가격이 대비해서 30%를 더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같은 돈으로서 기름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은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제 유가에 따라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미국의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관여하면서 유가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부진함으로써 쓰이는 기름의 양이 적어지니까 생산국은 많고요.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수요는 적은데 생산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현상이 벌어지고, 그냥 제가 보건대 스테디하거나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는 파도형의 그 유가 가격을 나타낼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붙는 세금이 워낙 많아서 더 이상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세금이 거의 500원도 되나요? 네. 자, 근데 경제연구원에서는 2021년도 국제유가를 완만한 상승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 경기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격을 적정 수준을 맞추려면은 오펙 중심으로 하는 산유국 간의 감산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유가가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가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WTI는 2018년에 평균 65불에서 작년에 57불이었다가 올해는 38.5불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40불대 중간 정도에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바이는 69.7에서 63.5 불에서 올해는 41.6, 내년도는 48해서 기름값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지금 10에서 15%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몇 년까지는 2019년도 또는 18년도의 가격을 쫓아가지 못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지금 상당히 여러분 뉴스를 접하게 되다 보면은 트럼프나 바이든이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달러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이 1차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1차 확인되면서 상당히 달러가 약세,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소위 말해서
1달러당 우리의 그 원화의 표시 그 금액이 적어지는, 지금 뭐 한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50원, 1140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선진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개도국의 뒷받침되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 소망이 있다면은 원화도 앞으로 뭐 1100원대가 아니고 우리도 중국 수준의 정도는, 중국이 지금 한 90원, 80원 정도 하나요? 1달러에 82엔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82원? 160. 8원에서 9원이네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면서 같이 가져야 될 거예요. 특히 최근에 2021년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유력 경제지에서 그 뽑은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9위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9위. 우리가 진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정치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 선진국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제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또 환율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달러가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 돈이 10대 1 정도 됩니다만, 위안화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작게 6.77 정도 나타나, 6.5 정도 나타나네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원화가 1차는 이렇게 아마 달러하고 해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하는 그 환율 정책이나 아니면은 통화 정책을 왜 한국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이 이미 몇 번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몇 번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021년 한국 경제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2019년도 2%, 올해는 0.8%, 내년도 3%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간 소비는 정가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은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수익이 낮아지고, 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 1차, 2차까지 주고 있고, 또 일부 그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주고 있고, 또 지자체도 주고 있고, 상당히 지금 많은 돈들이 나가서 소비를 촉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민간 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플러스 4.1%, 하반기 3.9%, 연간 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예. 올해는 마이너스 4.2%고 내년도 4%. 그러니까 뭐 토탈로 하면 재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8.2%의 성장, 절대치입니다. 예. 이걸 분자 분모를 다시 나누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치에서 8.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 투자는 지금 현재 그 나라에서 기간 산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소위 말해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건설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집의 수요가 크든 작든 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죠. 이걸 집을 계속해서 지어서
공급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1인의 공간 또는 2인의 공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제가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인위적으로 형성치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인 이상의 가구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집의 숫자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2021년 경제 건설 투자 증가율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마이너스 2.5, 올해는 0.2, 내년도 1.9% 이렇게 증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참 이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은 이게 저희 거주 쪽에 정책을 잘 펼쳐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설비 투자는 다행히 일부 수출이 호조됨으로써 특히 한국의 세계 1등 제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업체 전반은 아닙니다만 산업체 일부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관련된 설비들 완제품 조립도 있습니다만 그 생성되는 부품들에 대한 연관 산업에 대해서 일부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비 투자가 이렇고 다음에 경상수지를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상수지, 그 다음에 무역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나쁘다 보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 수출은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상수지를 또는 무역수지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보유외화가 4천억 불인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지금 예전에 IMF 시대 때 비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대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물가를 보겠습니다. 물가는 지금 경기 부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낮게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날씨 변동이나 아니면 다른 영향 때문에 소위 말 식자재들이 가격 변동이 심해서 식품 가격에 대한 인상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물가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률이 작년에 3.8%, 올해 3.9%, 내년에 3.7%인데 뭐 고개고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고 일을 줄 게 아니고 기업을 잘 되게 함으로써 또는 공공기관이 잘 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가져가야죠. 이걸 인위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게 이 고용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이나 아니면 최저임금 등이 그 일자리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소위 말해서 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리뷰해 가지고 적정선을 찾아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노력들을 노사가 같이 또 정부에서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나타난 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계정인가요? 경제성장, 민간, 건설, 설비, 그 다음에 대외, 경상, 무역, 수출, 수입,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실업률, 취업자 이렇게 해서 한 표로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시사점 보겠습니다. 전망 2020년 경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게 지금 전망입니다. 한국이 그런 대로 지금 그 코로나19를 잘 일기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푸는 것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 적절점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그 경기 반등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